원장님, 돈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주는 위치가 되셨죠. 오늘은 직원 채용할 때 실제로 얼마가 나가고 또 어떻게 직원을 채용해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숫자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고용 관련 세금 공제와 정부 지원금까지 한 번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료실 박 세무주치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제일 먼저 많은 원장님들이 직원 통장에 이체하는 금액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큰 착각입니다. 특히 병의원 업계에 고질적인 관행 문화가 있어요. 바로 네트 급여 문화인데요. 세금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하자. 뭔가 쿨한 냄새도 나고 그런 문화가 실제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 250만원 줄게요 라고 하면 실제로는 305만원 정도가 원장님 지출입니다. 4대 보험 근로자분이 24만원 정도 되고요. 소득세,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42,000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병원에서 부담하는 사업주분 4대 보험이 26만원 정도 돼서 305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그렇다면 매달 55만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되는 셈이고 1년이면 무려 660만원이 더 나가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죠. 즉 총 금액에서 대략 이 세후 금액의 22%는 더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은 페이닥터처럼 급여가 큰 경우에는 누진세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지방세 효과가 훨씬 커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세금에서 얼마나 절감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가 합쳐서 3,660만원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율을 40%로 가정을 하고 지방세 4%를 얹혀서 44%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금이 약 1,611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600만원에서 1,600만원 빼면 순 지출은 한 2,000만원 정도, 2,05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퇴직금도 빼놓을 수 없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이것도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주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퇴사 시점에서 90일 동안 평균 급여를 한 달치로 환산을 해본 다음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매달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 직원이 퇴직했을 때 순 지출액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직원을 채용하면 나라에서 잘했다라고 보너스 할인을 해줍니다. 바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인데요. 직원의 연령과 병원의 위치에 마다 금액이 조금 다르지만 보통 직원 한 명당 850만원에서 1550만원가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세금이 4천만원 나올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방에서 청년 한 명을 뽑은 덕분에 1,550만원이라는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2,450만원만 내면 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렇다면 아까 봤던 순 지출 효과를 다시 입혀볼까요? 근로자를 채용해서 1년에 3,662만원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용 처리와 보너스 할인을 적용을 하고 이 보너스 할인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고 대표 원장의 건보료 8%를 차감하면 순 지출액이 362만원 밖에 안 됩니다. 원장님이 잔업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362만원을 내고 1년의 노동력을 갑자기 사는 거죠. 여기서 원장님들께 꿀팁 한 가지 드리자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 수를 다 더한 다음에 12로 나눠서 평균을 냅니다. 그거를 그 해년도의 상시근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채용하실 때는 가급적 말일을 껴서 29일 채용, 28일 채용 이렇게 해야 그 달이 인정이 되고, 반대로 퇴사하실 때도 애매하게 25일 퇴사하는 것보다 말일자까지 기다려주지 않을래? 라고 유도를 하셔서 상시근로자 카운트가 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채용했다고 국세청에서 할인 쿠폰을 주는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지원금은 매년 범위도 주는 돈의 규모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취업 애로 청년을 1년 동안 채용 시 7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인데요. 물론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용지원금이 있지만 채용 청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분석표 362만 원 있잖아요. 그 부담에서 이 지원금 효과까지 고려를 하면 이 제로 효과를 넘어서 오히려 40만 원 정도 이득인 게임인 거죠. 이쯤 되면 직원을 안 뽑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 딱 둘러봤을 때 병원에 환자가 없다고 직원들이 놀고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나라 돈이라서 쉽게 안 줍니다. 서류도 엄청 복잡하고요. 심지어 별도 운영기관이랑 협약도 맺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돈을 주세요라는 행위가 수반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직원에게 얼마 줄게라고 약속한 이 세후 월급 외에도 22% 정도 추가 지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비용 처리와 세액 공제 할인 혜택을 더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는다면 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원장님, 직원 채용은 사실 비용이 아니라 원장님 병원의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세무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